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이 경기 회복세를 전망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충북 지역 지표 경기를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충북 지역은 1년 전보다 생산과 출하가 줄고 소비 위축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연석 기자입니다. 올 4월 충북 지역 광공업 생산은 1년 전보다 6.9%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화학제품의 생산은 증가했지만 2차 전지 등 전기 장비와 반도체 등이 포함된 전자부품과 컴퓨터, 영상음향통신이 크게 감소한 탓입니다. 충북 지역 광공업 출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감소했습니다. 충북 지역 생산과 출하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가운데 소비 위축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충북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86.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감소했습니다.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도 1년 전보다 8.1% 줄어들었습니다.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가 80대 수준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입니다. 경기에 민감한 의복과 신발, 가방 중심으로 판매가 감소한 영향입니다. 한편 충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천연물 산업은 표준화된 데이터가 없어 그동안 해외 진출 등 관련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돼 왔는데요. 이들 천연물 소재의 전주기를 표준화하는 허브센터가 제천에 들어서게 됩니다. 제천시가 천연물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연물에서 추출한 소재를 활용해 화장품과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천연물 산업. 세계 시장 규모 1,000조 원을 넘어서며 미래를 이끌 핵심 바이오 산업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물의 생산지나 연차에 따른 함량 변화 등 표준화된 자료가 없어 관련 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떤 성분을 몇 퍼센트 이런 걸 주문을 했을 때 그거를 검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어요. 천연물의 재배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변수들을 표준화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제천에 들어섭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농식품부의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된 겁니다. 총 사업비가 350억 원에 달하고 국비가 150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제천 중심의 국내 최고 천연물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지난 2013년부터 1,000억 원 이상 투입해 조직 배양 시설과 시범 생산 시설 등 천연물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특히 신규 건립이 확정된 허브센터는 제조 공정을 표준화하고 천연물을 분석 검증하는 시설을 갖추게 되는데 이를 통해 천연물 소재 농식품 산업과 연구 개발 역량 등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오는 2028년 제천 이바이오밸리 산단 내 준공을 목표로 건립되는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센터.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면밀한 분석과 전략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도심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인지 모르고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청주시가 이런 다소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속에 앞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이동식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카메라를 장착한 단속 차량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합니다. 10분 후 계속 주정차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근 청주시 일평균 적발 건수만 1,000건에 가깝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놓인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전 이동 주차를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청주시가 적발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8만 4천여 건으로 2년 새 36.4%나 증가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가운데 불법 주정차 구간인지 몰랐던 경우도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속에 앞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동식과 고정식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이 알림 서비스를 받고도 최초 적발 후 10분 이내에 이동 주차를 하지 않으면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청주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시청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시범 사업을 시작한 충주시도 시민 호응도가 높고 청주시가 본격 도입하면서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단속 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동주차를 하면서 그 과태료 부담을 덜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즉시 단속 구간과 주민신고제는 알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야생 동물을 위한 보호시설을 생추어리라고 부르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생추어리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생추어리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반달곰 바니와 드리가 방사장 밖으로 나와 흙냄새를 맡으며 유유히 돌아다닙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불법 웅감농장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반달 가슴곰입니다. 날개를 다쳐 멀리 날지 못하는 참매, 부리가 휘어 물 위에서 도태된 독수리, 청주 도심에서 구조된 붉은 여우도 청주 동물원에서 치료를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한 동물들은 방사훈련을 거쳐 자연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갈 곳이 없는 야생동물과 멸종위기 동물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생추어리를 만드는 게 목표인 청주동물원. 다큐멘터리 영화 생추어리는 이들의 고민과 미래의 동물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원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미래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동물을 위한 동물원으로서 변해가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어서 사람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10여 종의 새들이 날 수 있는 2,300여 제곱미터 크기의 넓은 물새장. 직선 주행을 좋아하는 5마리 늑대가 뛰놀 수 있는 기다란 늑대사. 이제 동물원은 동물을 소유하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야생동물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공간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물들을 데려와서 보호를 하고 또 치료하고 야생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야생동물 보호소이자 치료소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갈 수 없게 된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그들을 위한 보호시설인 생추어리를 만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 영화 생추어리는 오는 21일 전국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늘어나는 광물 자원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해저 연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관건은 성능이 좋은 탐사선인데요.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탐사선이 경북 포항에서 항해를 시작해 관련 연구와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의 양병훈 기자입니다. 파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대형 선박이 포항 영일만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깊은 바다까지 탐사한다는 의미인 탐해 3호로 지난해 퇴역한 탐해 2호의 뒤를 이은 물리탐사연구선입니다. 1,600여억 원을 들여 만든 탐해 3호는 길이 92m에 무게 6,926톤으로 2호보다 27m가량 길고 3배 넘게 무겁습니다. 외형만 커진 게 아닙니다. 탐해 2호보다 탐사 깊이는 2배, 면적은 4배 가까이 더 넓은 곳을 보다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무엇보다 소규모의 3차원 지질 정보만 얻을 수 있던 2호에 비해 3호는 중규모의 3차원은 물론 지층 변화까지 분석하는 4차원 자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총 8배 이상 저희가 탐사 능력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8줄을 내릴 수 있는 이런 탐사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해 성능과 항속 거리가 개선돼 연근의 탐사에 머물렀던 2호와 달리 대양 탐사도 가능합니다. 빙하에 견디는 최고 수준의 내빙과 극한 환경에도
특정 지점에 머무를 수 있는 동적 위치 제어 시스템도 갖춰 극지방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 자원과 광물의 확보를 위해서 지금 태평양과 같은 공해에 우리가 탐사를 수행해서 해외 자원을 확보하는데 좀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포항을 모항으로 쓰면서 지진을 비롯한 동해안 지질 재해와 기후변화도 조사할 예정이어서 지역의 재난 대응력이 커지고 관련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우리 지역의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수중건설 로봇 실증센터 또 해양 R&D 센터와 함께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으로. 탐해 3호는 올해 국내 해역에서 조사를 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태평양으로 나가 히토리를 비롯한 주요 광물 자원 탐사를 할 예정입니다. TBC 양병훈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충북에서는 68개 학교 시험장과 9개 학원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의 응시 지원자 수는 11,416명으로 지난해보다 재학생은 128명, 졸업생 등은 19명이 늘었습니다. 6월 모평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항을 출제하고 한국사를 반드시 응시해야 성적 통지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응시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개인 성적표는 제공되고 전체 성적 집계에서는 제외됩니다. 청주에 본사를 둔 에코프로와 셀트리온이 채권은행의 재무 안전성을 평가받아야 하는 주채무 계열 기업군 명단에 신규 편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 차입금이 2조 1,618억 원 이상이고 은행권의 신용 공여 잔액이 1조 3,322억 원 이상인 36개 계열 기업군을 올해 주채무 계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채무 계열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서 빚이 많아 주채권 은행으로부터 재무 구조를 평가받아야 하는 대기업 그룹으로 에코프로는 신규 투자 확대 등에 따른 차입 증가로 셀트리온은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한 자금 조달로 주채무 계열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음성군이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유아 54명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는 전액 부모 부담이 원칙이지만 충북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외국인 유아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면서 어린이집은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옛 동명초 부지에 들어서는 제천예술의 전당과 동명광장의 조성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제천예술의 전당은 지난 2019년부터 사업비 453억 원을 투입해 지난 3월 준공됐으며 오는 8일과 28일 오케스트라 발레 공원 등을 시작으로 다음 달 24일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예술의 전당 앞 동명광장은 7,500제곱미터 부지에 25억 원을 들여 잔디광장을 조성했으며 이달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어제 상당산성 자연마당 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곤충인 물장군을 풀어줬습니다. 이번 방사 행사에는 금강위협 환경청과 LG 에너지솔루션, 환경단체 등 60여 명이 물장군 35쌍 70개체를 방사했으며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한 물장군 방사는 지난 2022년 10월과 지난해 7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CJB 아침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